일단 전문성을 생각할 것 같고 내가 그 수많은 고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좀 나를 진짜 케어해 줄 수 있는 내 사건을 막 같이 들여다봐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막 내팽겨치지 않을지 그런 거를 생각할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12년차 형사 전문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내가 인터넷이나 광고 등을 보고 변호사를 검색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서 보셔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많이 경험해 봤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내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서 접하는 정보들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들에 맡겨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변호사가 담당하지 않은 사건도 작성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다른 변호사인데 동일한 사례가 이제 글로 작성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살펴보시다 보면 광고 업체에서 작성하는 글들은 사실 형식과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쓴 글들은 이런 사실관계가 있었다라고 요약을 하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라는 식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한정적이어서 그렇게 사실관계와 결과 요거 중점으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변호사님들이 내가 그 사건을 진행해 보고 쓴 글들은 이 사건이 이런 사실관계가 있었고 여기서 실제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쟁점들이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했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이나 실제로 많이 개입해서 작성한 글들은 좀 다르다고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시면서 이전에 그 유사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또 내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지를 이야기 나누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님 이름이 판결문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거를 일부 개인정보만 삭제하고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전문성을 어떻게 확인할지, 연차가 중요하다, 또 전문 분야? 일단 연차가 낮은 것보다는 연차가 높을 경우에 다양한 사건을 많이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확실히 사건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얼마나 다뤄봤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 분야 관련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전문 분야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법조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최근 3년 이내에 연수나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것, 최근 3년 이내에 전문 분야별로 요구하는 사건 수를 선임하였을 것, 이렇게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요. 형사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 수는 30건이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해서 등록된 변호사들에게는 이렇게 전문 분야 등록 증서를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신 다음에 변호사 검색을 클릭하시고 해당 변호사 이름을 입력하셔서 검색하시면 전문 분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전문이라는 말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오다가 최근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전문이라는 단어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는 전문이라는 말 앞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라는 말까지 쓸 수 있다라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형사 전문 변호사라는 말만 쓰는 변호사가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라는 말까지 붙어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인 것입니다. 방송 출연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얼굴을 딱 알 수 있는 약간 스타 변호사? 네. 사실 저한테도 이제 방송에 출연하신 유명한 변호사님께 사건을 맡겼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그 변호사님이 사건을 진행하지 않으시고 연차가 낮은 변호사한테 맡겨서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변호사를 좀 바꾸기 위해서 상담받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분명 방송 출연을 하시면서 사건 관리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 안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방송 출연을 하게 되면 사건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사건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실제로 변호사님이 사건을 진행하시는지 서면도 직접 작성하시는지를 확인하시고 선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치면 딱 위에 나오잖아요. 뭐 대형 로펌, 그다음 상위에 뜨는 법무법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는 10명이나 돼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서면 같은 데는 뭐 10명의 변호사님들의 이름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실제로 사건을 수행하시는 분은 한 분이고 간혹 이제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가 서면을 검토하시고 의견을 제시하시는 정도이기 때문에 대형 펌이다 또는 뭐 변호사 10명의 이름이 들어간다 라는 그런 외형을 보고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나의 사건을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 어느 분이신지를 확인하시고 선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선임 전에 확인하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